오늘은 내 목소리 찾기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내 목소리를 찾는다는 것이 어떤 것이고 왜 중요한가, 이 문제를 함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내가 내 자신이 누구인지 참 혼란스럽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또 내가 어떤 감정과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내가 말을 할 때마다 왜 이렇게 엇나가는지 내 자신이 참 궁금하다, 잘 모르겠다, 내 자신이 누구인지 혼란스럽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심리 현상에 대해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 목소리를 잘 듣고 내 목소리를 내는 작업입니다. 이런 것은 이제 프로이트식으로 하자면은 자아를 강화하고 자아를 확립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를 찾는 작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이러한 영상을 통해서 좀 힌트를 얻어서 내 목소리를 찾고 내가 내 삶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이어나가는데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내 목소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느낀다라고 할 때는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를, 또 내 감정에서 어떤 것이 느껴지는지를 잘 찾을 수 없을 때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내 목소리 속에 누군가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나에게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사람 있잖아요. 부모라든가 뭐 형제라든가. 그 사람의 목소리를 내가 나도 모르게 흡입을 해서 내가 그 사람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내 생각으로는 알겠는데 내 가슴적인 느낌적인 감정의 저 깊은 곳에서는 잘 느낄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불일치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럴 때는 내 목소리를 잘 낼 수가 없게 됩니다. 당연한 것이죠. 또 억압적인 상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남에게 비위를 맞춰주느라고 내 목소리를 낼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이, 요즘 정치권이나 뭐 이런 데서 보면은 너무나도 확고하게 강한 자기 신념으로 자기 목소리를 너무나 확신에 가득 차서 내고 있는데, 그 목소리의 방향성이나 그 목소리의 정체, 그 성격이 너무나 위험한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편집증적인 망상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그 파라노이아라고 하는데, 의심이 너무 많고 자기 것만 이렇게 옳다라고 하는 그 편중성이 너무나 강해서 추후의 의심을 가질 수 없는 상태에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실과 다른 것이고 치우쳐 있는 것이죠. 그건 일종의 정신질환입니다. MMPI라고 하는 그 미국 심리학계에서 질병장애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나 자신을 모르고 혼란스러운 경우보다도 더 심각한 사회적인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로 볼 수가 있거든요. 뭐 이를테면 이런 것이에요. 가장 위험한 경우가, 예를 들어서 뭐 일제가 우리를 지배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뭐 청문회에서 뭐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된 그 사람이 너무나 확고하게 이런 이야기를 한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일제치하에서 우리나라를 일제가 빼앗았기 때문에 그때 우리 국적은 일본 국적이다. 이것은 너무나 의심할 수 없는 사실 아니냐. 우리는 일본 국적이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소리는 그 방향성이나 그 성격이 어떤 것이냐면은 사실 친일적인 것이거든요. 그건 일본인의 시각에서 목소리를 흉내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진짜 그 사람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알고 있어도 문제가 되고 모르고 있어도 문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이를테면은 내 돈이나 내 자유나 심지어 내가 낳은 자식을 뺏겼어요. 내 돈이나 자유나 주권을 내 아이까지 뺏겼어. 근데 뺏긴 사람 입장에서는 절대로 그 사람 거라고 인정을 할까요? 안 하죠. 뺏겼으니 네 거다. 우리 국적이 뺏겼으니 너의 국적이다 라고 절대로 이야기를 안 하죠. 왜냐? 그건 내 것이니까. 뺏겼어도 내 것이니까 우리의 국적은 일본 국적이다 라고 말을 안 하죠. 근데 당당하게
뺏겼으니까 일본 국적이죠 라고 말을 한다는 것은 그 목소리가 겨냥하고 있는 것은 과연 뭘까요? 그것이야말로 친일적이고 반민족적이고 가장 비주체적이고 가장 굴욕적인 시각을 그 스스로가 목소리로 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찬 사람만을 임명을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런 걸 볼 때 너무나도 우리가 목소리라고 하는 거, 이 목소리를 찾는 작업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작품 속에서 목소리를 찾고 서술의 층위를 우리가 구별한다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내 삶의 주체적인 목소리를 찾고 내 삶을 온전히 노래할 수 있는 그런 거 창조적인 학습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점을 한번 들여다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문학 작품을, 우리가 문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그 작품 속에 들어있는 서술자 또 화자의 목소리를 듣는 활동이거든요. 이게 입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 입장에서 쓰고 있고 이 목소리는 무엇을 겨냥하고 있고 어떤 감정과 생각을 드러내고 있는가를 유심히 살펴봄으로써 결국에는 내 삶의 주체적인 나의 목소리를 끄집어내서 내 목소리를 실현하면서 내 삶을 노래할 수 있는 그 힘을 갖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괴리가 되지 않고 일치가 되면서 내 무의식을 의식화시켜서 온전히 내 삶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이게 바로 나를 찾는 과정입니다. 이게 문학의 궁극적인 치유적이고 창조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학습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목소리, 문학에서의 목소리 함께 다뤄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